저는 항상 우리 부모님한테 좋은 걸 선물을 받아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름을 굉장히 컨트리틱 하죠. 그래서, 97년부터 제가 SAP를 접했고요. 이거저거 많이 하다가, 그러니까 물류 쪽만 저는 계속 프로젝트를 했고요. 2년 전부터는 이제 시장에서 퇴출을 당해서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제 제가 MM이라 해가지고 SAP 용어로 얘기를 드리면 머티리얼 매니지먼트라 해서 구매 재고 관리 쪽으로 시작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서 판매 쪽, 판매 물류 쪽, 또 이제 생산 쪽을 프로젝트를 계속 했고요. 현재는 이제 영업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SAP의 장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SAP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끝나고 Q&A 시간이 따로 있을 것 같고요. 자,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이제 현업분들 중에 재고 관리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지금 참석자분들이 계시나요? 다 없는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고의 의미부터 먼저 따져보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재고 관리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뭐냐? 재고 관리라는 건 결국은 제한된 리소스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지를 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고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미래의 요구사항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현재의 유효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수요라는 게 발생이 되죠. 왜냐하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재고가 필요할 거고 또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재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요를 굳이 나눠보자 그러면 독립 수요 제품과 종속 수요 이런 두 가지 형태인데 여기 이제 샘플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제품인 볼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인 봉을 가지고 있어서 봉을 깎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너트를 조립하는 이러한 하나의 작은 제품이라고 보면 이제 완제품인 경우는 얘가 팔리기 위해서는 수요가 필요하겠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판매에 필요한 수요를 독립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 원자재 재고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판매에 필요한 독립 수요라는 게 필요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봉은 뭐냐면 봉은 이 제품의 종속적인 거죠. 저 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트라는 제품을 100개를 팔기 위해서는 얘가 100개가 필요한 거죠. 물론 중간에 불량이 나서 101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종속적인, 즉 볼트의 종속적인 원자재의 수요량 그런 것들이 이제 종속 수요라고 할 거고요. 결국은 이러한 재고 관리는 뭐냐면 이러한 수요를 적절한 재고로 누락 없이, 그러니까 쇼티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걸 재고 관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재고로 수요를 커버한다. 그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재고로 어떻게 하면 수요를 커버할 거냐가 결국은 재고 관리의 큰 이제 단어라고, 그러니까 용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제한적인 재고로 고객의 수요를 어떻게 하면 커버할 건지를 이제 하나씩 보죠. 자, 이 그래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ABC 분석이라 해가지고 물론 이제 ABC가 활동 원가 분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가 아닌 여기서는 ABC 개념인데 결국은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죠? 회사의 직원 중에 10%의 직원이 나머지 90%를 매겨 살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ABC 분석인데 똑같습니다. 우리 회사에 100개의 재고가 있다. 그러니까 100개의 품목이 있어요. 제품 수가 100개다. 그러면 그 중에 예를 들어 70%의 매출을 차지하는 건 결국은 20%의 재고가 매출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100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20개의 재고만 잘 관리를 하면 매출의 70%는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품목의 숫자인데요. 나머지 70개의 재고는 뭐냐면 매출의 30%를 커버하기 위해서 7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포커싱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재고라 해서,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이라 해서 동일한 액티비티를 누리면서 똑같은 효율로 재고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하면
이제 아까도 했지만 가장 매출을 많이, 매출의 그 효과를 누리는 10%의 재고 또는 20%의 재고를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쉽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엑셀에서 자, 우리 매출액을 매출액과 품목수를 나열을 해서 상위 10%를 가지고 매출의 몇 %를 차지하냐면 70%, 80%를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고관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자, 결국은 그러면 이러한 등급별로 재고를 나누고 재고 관리를 해야 될 포커싱을 동일한 룰로 가지는 게 아니라 A에다가 80%의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고, B에다가 20%, 아니 15%, 나머지 C 품목에 대해서는 5%만 쏟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재고라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가장 작은 부품 하나가 없으면 쇼티지인 거예요. 그 품목이 아무리 C 품목, 예를 들어 매출의 1%만 차지한다 하더라도 원자재의 개념은 좀 틀리다라는 거죠. 제품의 개념은 안 팔면 돼요. 근데 매출의, 아니, 그러니까 원자재 또는 부자재의 개념들은 원자재가 하나만이라도 없더라도 결국은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임팩트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BC 분석의 절차는 결국은 이제, 물론 원자재나 부자재에도 소요되지만 완제품인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원자재의 경우는 또 다른 형태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BC 분석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제품에 가장 포커싱을 많이 해야 될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목들을 좀 카테고리를 나눠줘야 돼요. 자, 우리는 제품도 있을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완제품들이 있을 거고, 또 상품은 뭐냐면 다른 회사로부터 사다가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우리의 재고의, 그러니까 제품의 형태들을 다 나누어서 각각 형태별로 어떤 형태로 우리가 관리를 할지를 표로 또는 그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반제품, 즉 예를 들어 아까도 했지만 하나 이걸 예를 들어보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된, 그러니까 봉을 가져다가 깎은 이 나사가 된 볼트는 사실은 반제품의 형태죠.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반제품의 형태들은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아까처럼 봉이라는 그 원재료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부재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걸 다 포장을 했어요. 포장하고 나면 마중에 랩을 씌우는 경우도 있죠. 랩 같은 거, 또는 우리가 테이핑을 하는 테이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제품에 순수하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그러니까 재료로 쓰인 부재료들, 부산물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사인 경우는 설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설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쓰는 저장품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을 나눠놓고, 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수량 관리를 할지, 어떤 것들은 재고 자산으로 관리를 할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플래닝을 할지, 즉 계획을 잡아서 수립을 할지들을 다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소모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사무용품의 그 A4지,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연 우리가 재고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 있느냐, 수량으로 관리할 필요 있느냐. 근데 예를 들어 레이저 토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죠.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관리하지도 않고 수량으로도 관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고가인 경우들은 고가 소모품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수량 관리도 해야 되고 자산 관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SAP에서는 그러면 이런 테이블들을 만들 수는 있는데, SAP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소모품 중에서도 이제 고가 소모품들, 예를 들어 실험식의 시약들은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약들을 사실은 재고 관리도 안 하고 금액 관리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로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시약들을 수량을 관리하면서 재고 자산을 또 관리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또는 수량을 관리하지 않고 금액만 관리한다든지 둘 다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시스템에서 설정을 해서 플래닝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MRP 플래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각의 속성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 회사는 과연 어떤 룰에 의해서 재고 관리를 해야 될지 먼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플래닝이라는, 결국은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자재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미리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자, 플래닝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플래닝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어떤 아이템이 품목이 필요한지를 먼저 보는 거고요. 자, 언제 필요한지가 또 한 가지 궁금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수량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수량과 구매하는 수량은 틀려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치약이 하나가 필요해요. 근데 치약을 사러 이마트 가면 하나씩 안 팔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수량과 조달을 해야 될 수량은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수량은 하나가 필요한데 과연 내가 하나를 구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마트에 갔더니 5개 묶음으로 파는지 그런 것도 이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니까 생산하는 제품일 수도 있을 거고 반제품일 수도 있을 거고 실제 구매를 외부로부터 구매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결정이 되면 자, 어떤 업체로부터 이마트 가야 될지 아니면 롯데마트 가야 될지 이게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플래닝이 된 다음에는 이제 실제 액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플래닝들을 아까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한 자재들에 대해서, 제품들에 대해서 이런 플래닝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왜 계획을 수립하냐면 아까도 그랬죠. 가장 작은 재고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나는 재고를 수십만 개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 플래닝도 필요 없죠. 컨테이너 하나씩 사다 놓고 그냥 계속 쓰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의 환경 때문에 플래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SAP에서 그러면 어떤 플래닝을 지원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한계점이 뭐냐면 이런 기능들을 다 지원을 해주고 설명을 드려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난 엑셀이 편해.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쓸래. 이렇게 돌아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 플래닝의 기능을 정확하게 습득을 못한 게 있을 거고요. 자, 이 플래닝을 썼을 때 얼마나 편한지를 누군가가 설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용어로 계속 설명하고 나서 잘 돼. 라고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설명을 이해도 못 했는데 SAP는 두 가지 측면으로 지원을 합니다. 하나는 BOM이라는 건 뭐냐면 BOM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똑같죠? 제가 더 쉬운 걸로. 이 볼트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볼트와 너트가 필요한데 이 볼트와 너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봉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은 걸 BO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OM을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볼트를 100개를 팔면 이 원자재는 100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형태로 BOM을 이용해서 제품의 판매 계획을 이용해서 쭉 풀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여기서 보시면 BOM 베이스 MRP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무용품들,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A4 용지들 아니면 토너라든지 뭐 프린터 이런 것들은 BOM이라는 게 없잖아요. 왜? 그 자체를 구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BOM을 이용할 수 없는 거는 CBP라 해가지고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 사무실에 복사용지가 있어요. 이 복사용지를 계획을 하고 싶어요. 다음 달에 몇 개 살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지난달에 몇 개 샀는지 보면 되죠. 올 상반기에 몇 개 샀는지 해서 나누기 6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CBP라는 게 뭐냐면, 컨섬션 베이스드 플래닝. 즉, 과거에 얼만큼 썼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들, 부자재들은 다 BOM 베이스의 MRP를 돌리는 거고요. 그 나머지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그러한 자재들은 예를 들어 설비성 자재는 BOM일까요? CBP가 설비성 자재도 BOM입니다. 왜냐하면 설비에 대한 BOM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조기에 대한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비도 역시 BOM을 통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BOM이 없기 때문에 과거 소모량 기준인데 과거 소모량 기준으로 할 뿐더러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과거 소모량이 예를 들어 맞지 않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 추세가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계절별로 틀려진 추세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SAP에서는 또 한 가지 수요 예측이라는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 계획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제품은 어떻게 향후에 시장의 수요가 바뀌는지를 계산을 해서 플래닝을 해주는 그런 수요 예측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단 제공을 하는데
거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은 워낙 많은 팩터들이 있어서요. 수요 예측에 특화된 제품들도 사다 놓고 거의 사장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은 가장 좋은 툴은 이제 주먹구구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플래닝 MRP를 다시 한번 보면 MRP는 뭐냐면 밑에 빨간색이 뭐냐면 예측량, 그러니까 필요한 수량이에요. 세일즈 오다가 이때 70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MRP가 들어오면 이때 70개를 만들어주겠죠. 이때 10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100개를 만들어주겠죠. 이게 이제 계획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고요. 컨섬션 베이스는 뭐냐면 과거에 이런 빨간 게 이제 과거 숫자입니다. 과거에 이런 그 소요량을 냈어요. 그러면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미래도 이렇게 소요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닝을 하면 이 예상치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주는 그런 형태로 두 가지의 플래닝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밑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컨섬션 베이스 플래닝 밑에 보면 뭐 리워드 포인트, 포캐스트 베이스, 타임 페이스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SAP가 사실은 이론적인 기능들을 많이 지원해요. 산업공학에서 생산한 이론적인 건데 너무 복잡한 것들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아주 간순하지만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차라리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OM 베이스는 아주 굉장히 쉬워요. 왜? 자, 언제 필요하다. 디맨드가 들어와요. 디맨드는 예를 들어 세일즈 오더가 들어왔다 이거죠. 아까 볼트 제품이 예를 들어 7월 30일 날 몇 개가 필요해라고 하면 자, 볼트를 만드는데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먼저 뒤져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 이게 이제 아까도 했지만 반제품 너트라는 거죠. 앞에서 보면 너트인데 너트는 요때 필요하다라고 계획을 할 거고요. 또 볼트를 깎는데 봉을 가져다 깎는 데는 요때 시간이 걸리면 자 그럼 원자재인 이 두 개의 원자재는 언제 필요하냐를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준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 디맨드만 입력을 하면 디맨드의 수량과 날짜만 입력하면 시스템이 쭉 백워드로 스케줄링을 해서 이 원자재들을 언제 사라라고 예정을 내준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러면 현실은 뭐냐? 현실은 이거하고 상관없죠. 엑셀에서 자 지난달에 샀던 품목 다 꺼내가지고 다시 이번 달에 다시 품목 딱 엑셀에서 그대로 수량만 수정하고 다시 밧줄을 내죠.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런 현실을 좀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엑셀에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잘 하시려면요. 이건 뭐 SAP를 쓰든 어떤 ERP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재고 관리를 잘 하시려면 재고의 책임이 바뀌어야 돼요. 현재는 원자재의 재고 책임은 누구냐면 구매팀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의 재고팀은 생산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엑셀에서 그냥 하니까 플래닝하고 상관없이 엑셀에서 구매하니까 구매한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재고 책임은 구매팀에 물린다는 거죠. 원래는 뭐냐? 생산 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거죠. 생산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원자재를 구매했기 때문에 생산 계획이 부러져서 남아있는 재고들은 생산팀이라는 거죠. 생산 계획팀. 자, 그러면 제품의 재고는 누구냐? 생산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엑셀에서 그냥 내 의지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생산 관리팀이 재고의 주축이었는데 세일즈 오더 입력하는 애들이 문제라는 거죠. 판매 계획 수립해놓고 100개 한다 해놓고 50개 파니까 나머지 50개에 대한 책임은 영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의 오너십이 이제 바뀌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엑셀로 계속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치를 넣고 싶으니까. 그래서 재고의 의지치가 먼저 바뀌는 게 한 가지 또 좀 키포인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BOM을 이용하지 않은 건 어떻게 할 거냐? 아주 단순합니다. 자, 내가 똑같아요. 특정 숫자를 이렇게 선으로 긋습니다. 숫자를 지정한다는 거죠. 나는 예를 들어 아까 볼트가 있는데 볼트는 100개 이하로 떨어지면 나는 구매를 해야 되라고 시스템에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재고가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개 이상이었겠죠. 계속 사용하다 보면 100개 이하로 뚝 떨어지면 그때 구매 오더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런 지속된 그래프를 이루겠죠. 그러면서 이제 재고 관리가 되는 게 아까도 했지 CBP 중에 이제 ROP라고 합니다. ROP는 뭐냐면 리오더, 재오더의 플래닝을 하기 위한 개념이 가장
현재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단순하지만 가장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의 판매 계획의 정확도는 대부분 60%를 못 넘어가요. 어느 기업이나 우리 회사는 90% 넘어가요 가서 뒤져보면 90%면 45%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판매 계획이 부러져 버리면 그만큼 나머지가 다 재고로 쌓이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뭐냐면 물론 이제 과거 컨섬션 베이스로는 아니지만 특정 이 리오더를 어떻게 정하냐면 이 재주문 포인트를 과거 소모량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100개씩 썼더라. 100개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주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아주 가감승제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만 이러한 MRP의 그런 생산 계획 또는 판매 계획이 굉장히 낮은 적중률이다 그러면 차라리 이 방법을 쓰는 것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가장 큰 게 뭐죠? 자, 이 주문점을 몇 개를 잡느냐가 가장 크겠죠. 가장 큰데 단순히 그냥 몇 개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리오더 포인트라는 이 점을 계산하는 룰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지만, 자, 이 리오더 포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 내가 주문을 하면 며칠 만에 물건이 들어올까?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발주를 냈어요. 그럼 이 제품이 며칠 만에 들어올까에 따라 이 포인트가 틀려지겠죠. 왜냐하면 나는 오늘 내면 내일 들어와. 그러면 사실은 이 리오더 포인트가 굉장히 높지도 않아도 돼요. 한 이틀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사용량. 왜? 그래도 하루치를 더 우리가 버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수입품이에요. 수입품은 보통 배로 들어오면 40일, 50일 걸리거든요. 40일, 50일 걸리면 내가 발주를 내면 40일, 50일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재고를 굉장히 많이 싸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폭입니다.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를 줄일 수 있느냐, 늘리느냐의 포인트예요. 자, 반대로 우리 창고가, 우리 공장의 창고가, 물류 창고가 굉장히 저렴한 데 있어요.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넓은 데를 가져갈 수 있죠. 자, 이 폭을 줄이면 줄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발주를 자주 내야 돼요. 그러면 결제자도 담당 임원도 계속 사인해야 돼요. 뭐죠?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죠. 자, 나는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데 재고 창고비가 더 싸요. 그럴 때는 창고를 큰 데를 쓰고 이 폭을 늘리는 거예요. 양쪽으로. 근데 나는 저기 서울 구로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비가 사실 인건비가 더 커요. 그럴 때는 뭐냐면 이 폭을 줄이는 거예요. 왜? 인건비가 쌓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발주를 더 자주 내라는 거죠. 발주를 더 자주 내는 건 뭐냐면 이 폭을 쭉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류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 현황이 어떻느냐, 창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인력들을 쓰느냐에 따라 이 폭을 조절을 함으로써 재고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오더 포인트는 이런 형태의 포인트라는 거고요. 그래서 리오더 포인트를 발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너무 디테일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하나는 MRP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CBP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럼 어떤 품목들을 MRP 품목으로 둘 거고 어떤 품목을 CBP 품목으로 둘 거냐. 제품 생산 계획과 또는 정비 계획. 정비 계획이 뭐냐면 설비를 예방 정비를 하거나 뭐 주기 정비를 하거나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연동해서 소요를 할 때는 요 아이템으로 요 방법을 써라. 그다음에 생산 계획과 연동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산에 투입되지만 아까도 했지만 뭐 박스 테이프는 생산 계획에 따라 안 들어가잖아요. 과거의 소모량 기준으로 가라. 그런 것들은 CBP에 아이템들을 이렇게 구분해라는 거죠. 구분을 해서 시스템에 세팅을 할 거고, 그러니까 SAP에서는 이런 아이템의 속성들을 자재 마스터에 다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MRP가 자동으로 돌면 MRP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끌어다가 플래닝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예를 들어 그 외에는 뭐냐면 언플랜드 리퀘어먼트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유저가 필요한 시점에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플래닝을 하지 말고. 그런 게 이제 사무용품들이 많겠죠. 사무용품 중에 예를 들어 무슨 뭐
이런 거, 레이저 포인트가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레이저 포인트 요청하고 게더링해서 구매하고 뭐 이런 형태, 세 가지 형태로 아이템들을 구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속성을 정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제거 관리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냐에 따라 틀려져요.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뭐냐면 우리가 생산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냥 더 쉬운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재고 관리를 하는데 붕어빵 파는 데하고 호떡하고 김밥집하고 파전을 파는 데는 틀리게 재고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사실은 디파인이 되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MRP를 어떻게 돌리는지가 정의된. 자, 붕어빵은 뭐죠? 붕어빵집 아저씨는 맨날 틀에다 넣고 안고 놓고 굽죠. 나오면 딱 앞에 세워놓죠. 손님 오면 주죠. 이렇다는 거죠. 이걸 뭐라 하자면 이제 전문 용어는 make to stock. 재고로 만들어 놓고 판다라는 거죠. 근데 호떡집은 굽는데 뭐 한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안 구워놔요. 왜 구워놓으면 막 딱딱해져 버려 그러니까 손님 오면 바로 눌러서 구워주죠. 즉 뭐냐면 쉽게 해서 내가 주문을 받고 나서 구워도 된다는 거예요. 자, 붕어빵 틀과 붕어빵과 호떡 가게의 차이는 뭐냐면 붕어빵은 틀을 계속 돌리기 때문에 2, 3분 더 걸린다는 거죠. 호떡은 뭐냐면 30초도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파느냐, 어떤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 생산, 재고 전략이라고 하지만 전략을 틀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김밥집은 뭐냐면 김밥을 싸놓고는 안 팔죠. 어떻게 하냐? 자, 내일은 김밥이 한 100줄 팔릴 거니 재료만 쭉 사다 놓죠. 단무지 몇 개, 햄 몇 개 이래가지고 예측 수량으로 김밥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재료를 가져와요. 그래서 플래닝 위드 파이널 어셈블리, 즉 김밥의 소요량을 먼저 예측을 하고 나머지는 다 원재료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파전은 더 복잡하죠. 파전집 누나는 이제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파전을 구워주는데 손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붙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파전의 경우는 김밥집은 이제 약간 쌤이에요. 두 개가 합쳐졌는데 파전은 완전히 손님이 없으면 아예 안 파는 이런 형태로 영업 전략, 생산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AP에서는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전략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 전략에 우리 회사는 어떤 제품이 맞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정의란 MTS의 측면은 뭐냐면, 이게 MTS죠. 아까 붕어빵 얘기했죠. 원자재가 이렇게 늘어날 때, 재고의 우리가 스트럭처를 보면 원자재는 많고 제품은 줄고, MTO는 뭐냐면 완제품의 재고는 클 거고, 그러니까 원자재 재고는 작을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셈블 투 오더, 즉 주문을 받고 나서 이제 조립을 하는 형태는 이런 형태의 재고의 그 큰 그림을 가져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계획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수요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분명히 다음 주에 100개를 팔겠다고 영업해서 왔는데, 갑자기 50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플래닝을 잘해도 50개 이미 업체가 발주를 내가지고 이미 배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SAP에서는 플래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타임 펜스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저게 이제 실제 펜스가 아니라 이론상의 어떤 펜스를 넣고요. 그러면 그 펜스 안에서는 변경을 못 하도록, 펜스 밖에서만 변경이 가능한. 예를 들어 우리는 3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3일치에 대해서는 변경을 못 하도록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 기간을 3일로 할 거냐, 4일로 할 거냐는 회사 내부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예를 들어 내일 100개 생산 계획을 딱 수립해서 다 생산 계획 100개를 딱 준비했는데 50개로 바꿔오면 50개는 이제 사장 재고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SAP가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팩터들과 여러 가지 생산 전략들을 잘 궁합을 맞춰서 SAP에서 MRP를 돌리게 되면 최적의 결과를 내준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알파고가 잘하는 게 뭐죠? 알파고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사람은 뭐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건 잘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은 전부
다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수치화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이 더 잘할까요? 컴퓨터가 더 잘할까요? 컴퓨터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를 들어 아까도 리드 타임 A라는 원자재는 내가 오늘 발주하면 3일 뒤에 와. 근데 그 원자재 수가 예를 들어 10,000개가 돼요. 10,000개를 외울 수가 없죠. 엑셀을 뒤져봐도 10,000개는 굉장히 힘들죠. 그런 거는 컴퓨터에서 다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컴퓨터에서 맡기면 그 나머지 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담당자는 뭘 해야 되냐면 자, 이거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싸게 판매를 하는 소스 업체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전략적으로 담당하는 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AP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제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훌륭한 툴 중에 하나인 이유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납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간들이 필요해요. 한 5분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레이저 포인트가 100개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레이저 포인트 100개를 내가 기한을 해서 품위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오더 생성 리드 타임이라는 거고. 내가 품위를 받고 발주를 냈어요. 업체가 이걸 발주를 받아서 생산하고 우리한테 딜리버리 해야 될 기간. 공급업체 납기라는 거고요. 이 100개가 입고가 됐어요. 입고가 됐는데 창고에 들어오자마자 QC에서 내가 바로 가용 제고할 수 있는 게 당일날 되는 회사도 있을 거고 우리는 그 일정이 한 3일 걸려. 그래서 입고 리드 타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을 하고 각 자재 또는 제품별로 요거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잘 정의해 놓으면 MRP가 돌죠. MRP가 돌고 나서 SAP는 뭘 지시를 하냐면, 자, 몇 개를 사만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첫 번째 뭐예요? 자, MRP가, 자, 하여튼 리퀘어먼트가 추가됐든, 어쨌든, 출고가 됐든, 몇 개를 사야 된다고 새로운 오더 프로포절에 대해서 01번이라는 메시지를 딱 던져줘요. 예를 들어, 아이템 100개에 대해서 01이 10개가 떴습니다라고 나한테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메시지를 받고 나서 들어가서 그걸 구매 전환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베이직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한 30개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캔슬해요. 갑자기 판매 오더 또는 생산 계획이 캔슬돼 버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 구매 오더는 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야, 구매 오더 빨리 벤더한테 확인한 다음에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해라는 신호가 이제 20번 신호인 거예요. 그럼 20번 신호가, 그러니까 이제 밤 12시에 MRP가 막 돌아요. 그럼 내가 출근해 있으면 나한테 메일이 와 있어요. 20번 신호 온 게 5개의 품목이야. 또는 SMS로 나한테 떠요. 그건 이제 어떻게 프로젝트 하느냐 틀린데. 이런 프로세스. 그러니까 내가 어제까지 일을 하고 나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 안 해도 플래닝을 하면서 그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자, 봤더니 지금 들어오면 안 돼. 계획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어제까지 봤던 그 납기로 하면 안 돼. 빨리 재촉해. 빨리 업체한테 재촉을 해서 빨리 땡겨. 납기를. 그게 이제 30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들이 한 30개 정도의 메시지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내가 할 일들이 데스크 앞에 쭉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뽑아서 발주를 내시면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한 30가지가 되는데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ERP를 하게 되면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우리 업무의 프로세스가 좀 바뀌기도 하지만 SAP를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플래닝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충분히 재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전화해서 생산계획 바뀌었습니까? 또는 판매계획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전화를 그러니까 잘못 쓰는 회사들은 뭐냐면 하루의 일 중에 엑셀로 하는 일이 20%고요. 전화가 한 60%가 돼요. 전화를 많이 하는 회사일수록 뭔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SAP만이 아니라 ERP라는 걸 제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툴들도 사실은 SAP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못하지만
나름 잘 해놓으면 이런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중에 SAP는 이런 효과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저도 이제 현업 출신이거든요. 물류 관리했고 구매 관리하다가 이제 SAP를 하게 됐는데, 지금 현업에서 옛날에 못했던 것들을 되는 거를 보고, 옛날에 진짜 답답하게 했던 것들을 쉽게 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만나면 전도사처럼 막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SAP를 쓰면서도 SAP를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SAP의 노예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SAP 출근하면 SAP를 이 위해서 먼저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내 작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SAP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지, 내가 SAP, 알파고가 나를 위한 알파고여야 되잖아요. 알파고를 위한 나가 아니죠. 그래서 혹시 SAP를 쓰고 계시는 회사들에도 다시 한번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가 잘 돼 있는지를 리뷰를 해보시고요. SAP를 안 쓰시는 회사다 그러면,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 회사에 좀 더 맞게 할 수 있도록 좀 프로젝트 고민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30분을 조금 넘었는데.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저도 편하게 궁금한 거 같이 물어보죠. 저는 이제 아까 그 30개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화 통화가 60% 이상 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로 이제 인텔리전트에 알려주는 건데 알려주더라도 사람이 또 뭔가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알파고 얘기하셨지만 점점 이제 머신러닝이 여러 분야에 지금 이제 접목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세상의 흐름이. 그러면 저런 것이 30개 메시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저것도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거 30개 메시지, 지금 30개 메시지면 인간이 전달해주고 인간이 액션을 취하는 건데 저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화가 되려고 보세요? 저게 이제 그러니까 현재도 이제 30개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기능들은 한 30%는 또 있어요. 자동화 기능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또 얘기했지만, 구매 오더를 냈는데 지금 구매 오더가 늦었어요. 그러면 더닝 레터라 해가지고 업체한테 이거 납품 일자를 바꿔주세요라고 더닝 레터를 던질 수 있는 기능들도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의 갈 방향은 결국은 시스템은 30분이 나왔으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레포팅을 하고요. 사람은 판단하는 거죠. 오케이, 노 이렇게 판단을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SAP가 부족한 부분들이 30개까지는 주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30개를 어떻게 좀 더 뒤로 할지는 이제 저희 같은 파트너가 준비해야 될 몫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30분 메시지가 나오면 사람이 들어가서 그래 30개 와서 그래 이거는 이렇게라가 아니라 이미 최적의 솔루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나가는 이런 형태로 그것이 그 프로세스 점점 자동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 프로세스 점점 뭔가 머신 인텔리전스가 자꾸 이게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아까 그러시잖아요. 여기 이 재고 관리라는 것이 다 개수화될 수 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 엑셀에 개수화될 수 있다는 건, 다 개수화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가면 저기 재고 관리하는 뭐 생산 관리라든지 물류 관리 이런 쪽에 사람이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앞으로 굉장히 숫자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죠. 엄청 줄어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내 잡이 줄어들 뿐이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똑같거든요.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생산 변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것들은 알파고가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왜? 상황에 따라 계속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 재고 관리 업무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판단해야 돼. 예를 들어 설계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를 가져갈 건지, 프로세스의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새로운 잡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매팀에서는 구매 오더까지 자동으로 다 나가고, 더닝 레터까지 다 나가는데 뭐 할 거냐? 글로벌 소싱 하셔야죠. 국내 뭐 조그만 업체한테 30원에 소싱하던 거 해외 나가서 10원에 하라는 거죠. 퀄리티 더 좋은 쪽으로. 그건 알파고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바뀌셔야 되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으면 수요 측이 아까 알파고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수요 측은 힘들거든요. 수요 측 쪽이 어떻게 사람이 판단을 해서 좀 수요 측을 잘할 수 있는지를 좀 가져가요. 아직까지는 아까 그 수요 예측이 많이 활성화가 기업들이 많이 아직 잘 안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폰도 뭐 스마트폰도 똑같은 스마트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을 때 반제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각자 세팅하는 거잖아요.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모든 제품들이 이제는 상품이고 제품이 뭔가 맞춤형으로 많이 나갈 텐데, 판매될 텐데,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에
그 바뀌면 재고 관리도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고 관리 개념도 맞춤형으로 많이 생산이 많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 그 IoT 분야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도 IoT 분야가 있는데 재고 관리 분야가 가장 그러니까 이제 설비 관리하고 재고 관리 분야가 가장 빠른데 IoT 분야가 결국은 재고 관리 쪽으로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제품들에 이제 태그가 달리고 이 재고가 태그들의 움직임이 레코딩이 돼서 실제 재고 관리가 사람이 옛날에 들어가는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게 아니라 태그를 이용한 재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IoT가 가장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지금 현재 앞에 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팔레타 안에는 이미 다 태그가 있고 그 태그에 태깅을 하는 순간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올라오고 이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물론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들은 사람이 좀 판단해야 되겠지만 실제 이제 재고 관리들은 이미 빅데이터와 히스토리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IoT와 빅데이터가 예. 이제 기업의 재고 관리 쪽에 일단 제일 먼저 적용할 수 있겠네요. 예. 많이 지금도 돼 있는데도 네. 꽤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런 거를 처음 하실 때는 뭐 처음에 이제 가면 사람들이 엑셀 쓰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그런 기업에 처음에 만나셔가지고 그 재고 관리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개선까지 시키는 동안 그 기간이 보통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얼마나 걸리시나요?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변화 관리를 하는 데가 네. 가장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엑셀이 가장 편하니까. 그러니까 SAP의 가장 큰 경쟁자는 오라클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엑셀이거든요. MS 네, 엑셀이 네, 가장 네. 경쟁인데, 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내가 그러니까 예측했던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 관리를 하는 데만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다 줘보세요. 시스템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결과를 봤더니 자기가 낸 결과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야지 변화 관리가 되죠. 안 그러면 이 회귀 본능이 있거든요, 변화는. 네. 아무리 땡겼다 해도 다시 돌아가는. 네네. 그래서 엑셀을 없애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럴 수 없으니. 알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네. 이분 자주 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꼭 재고 관리가 아니더라도 여러 SAP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자주 뵐 수 없다는 건 오늘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워낙 프로젝트 많이 하시니까. 네. 궁금한 거 없습니까? 편하게. 뭐 이거 아니라도 뭐 네네네. ERP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오늘 뭐 이러려고 우리가 한 거니까요. 네. 혹시 지금 SAP를 쓰시는 분 회사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뭐 재고 관리 쪽 잘. 저는 더 몰라요. 저는 SAP 쓰지도 않아요. 근데 아까 들으면서 뭔가 궁금한 것도 있으면, 네. 뭐 없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네, 이따가 뭐, 네네네 하고 그러면 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